제로 뉴페이스 정원호를 픽해준 거잖아, 대통령이. 좀 더 대중적으로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진력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87년에 20대들이 문화적으로도 우월했기 때문에 그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혁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문화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40, 50대 또는 60대까지 아우르는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사실 뉴미디어를 참칭하고 있지만 올드미디어가 옛날 사람들 가지고 옛날 문재인 시대 사람들 가지고 나름대로 뭐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자기들은 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정원호는 이런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때 사람들의 둘러싸인 구태스러운 인물이다라고 자기들만 그냥 좋아했고 결국은 20, 30대의 비판적인 그게 뭐 제대로 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걸 막아내는 데는 전혀 역할을 못했다. 근데 그런 취지이신 거죠. 김어준 씨가 계속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덕분에 청년층 2030한테는 고립되고 더 소외받을 멀어져가는 거예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30 청년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명분이 없어요. 소통을 좀 했어야 돼요.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양만 청년 얘기 듣겠다 하고선 토론회 열어놓고 사진 찍고 이거 말고 실제로 좀 진짜 와닿을 수 있는 정책과 이야기 듣기 소통 방식을 골자를 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개혁신당이 왜 청년 남성층에게 그래도 지지율이 나오느냐.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든 어떻든 간에 창구를 열어놔요.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본인들의 뭐 입맛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든 어떻든 소통 구조가 마련이 돼요. 다른 작은 군소 정당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왜 거대 여당이 그걸 주축이 돼서 못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 하잖아요. 정민철 할 수 같은 있잖아요. 또 참모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반년 전부터 계속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우리 광장을 지켰던 응원봉 세대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내는 온갖 이재명 악마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뒤로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근데 그 해결하면서 청년들, 특히 광장에 있었던 그런 소수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담아내진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요청했던 게 정부는 지금 산업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AI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란 전쟁까지 겹쳐지면서 너무나도 굵직한 일들이 많으니 제발 더불어민주당이 이 청년 그리고 응원봉 세대들과 만나서 이들과 소통하고 법제화해서 이들의 그 광장에 모여졌던 그 담론들을 법제화 시켜달라. 그래야만 우리 민주당이 정말 폭넓게 이 청년들 그 응원봉 세대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뭐 20대 남성에서 75% 받고 30대 남성 66% 받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30대 여성에서 53%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에서 41% 받았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 대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 주는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청년 세대들이 AI 시대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뭐 재분배는 어떻게 되며 뭐 삼성전자 노조원들은 몇 억씩 받아가는데 우리는 취직도 못하는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 결과 오세훈 후보 나쁘지 않은데 약자와의 동행하는 후보라는데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다가 전 첫 번째 문제의 이유라고 보고요. 특별히 차별적으로 더 나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정의당 권영국 후보와 유지의 여성의당 후보가 대략 한 9만 표 정도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 두 분에게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응원봉 세대들과 광장에 있었던 담론들을 차용하고 그들을 사회적 어젠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요.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정의당이 니네 5만 표 가져갔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당 공격하는 걸 저도 봤는데 착이죠 그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여성의당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성의당 말만 들었지 후보가 누구인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류지혜 씨인데 이분이 무려 4만 3천 표를 득표하셨어요. 네. 잘 알지도 못했던 당인데 이미
이들은 20, 30대 그리고 청년들, 여성들을 상대로 엄청난 활동을 해온 거야. 이게 43,000표가 어마어마한 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여성의당에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포스터에 룸살롱 없는 서울을 넣을 정도로 룸살롱 없는 서울이 메인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정원호 후보가 그때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이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들고 나오면서 정원호 후보 상대로 굉장히 근거 없는 마타도를 했잖아요. 정원호 후보가 그때 당시에 뭐 룸살롱에 있는 여 정호원에게 뭐 2차를 요구했다라는 이 악의적 마타도를 유포했는데 그거를 이 여성의당이 대학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각 여자대학교, 여대, 에타에 이 정보를 굉장히 뿌리면서 정원호 후보를 악성으로 마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당이 이 포션을 가져갔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 20대 여성들 10%가 이 유지의 여성의당 후보를 지지했고 투표했습니다. 저는 10%나 되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거를 제 개인으로 문제 있다 얘기하고 조언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2030 그리고 10대들이 어떤 문제들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번 정당대회 때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뭐 우리 정민철 세커한테 조언을 받고 뭐 아들아라는 쇼츠를 지금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의외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우리 사회가 부족했고 누군가 필요로 했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DJ 정부 때도 저는 대단히 제가 뭐 아무 힘없는 사람이지만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뭐 뉴스 비평 뭐 이런 프로그램을 MBC에서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20, 30대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또는 어떤 식으로든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DJ 때도 노무현 때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20, 30대가 핵심 주도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놔둔 방치한 거야. 그래서 결국 MB가 딱 되면서 한 게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캠퍼스에 구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시장판이 되면서 일흥 보면 아주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 금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사회 교육을 대학 시절부터 이제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선거와 관련된 평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정말 고생하다 올라오신 하원기 소장님. 아 진짜 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네, 우리 대구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서울시장 선거 정말 충격적인데 앞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를 짐으로 해서 우리 사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 행보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지금 우려가 되는데 당장 어떤 점들이 좀 힘들어질까요? 저는 일단 안 충격적이고요. 그래요? 예상하셨구나. 여론조사, 여론엠 보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좁혀지고 있었고 내부 여론조사는 뭐 0. 몇 %포인트 차이 났다는데 그냥 그대로 해던들 했으니까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충격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좀 해당 행위적인 얘기인데 선관위가 개판을 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질 거 그렇게 져버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0. 몇 %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거대한 부정선거론 정당이 될 것이고 서울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지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그 나라 결단 나는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조금 소강 해소되는 유일한 길은 자기들이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시끄러울 뻔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대통령이 조금 전 그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게서 엄중하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제 뭐 재투표하자, 재선거하자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민주당 사람이라도 당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라가 엉망진창 될 건데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약간 그 요행으로 몇 % 차이 안 나게 져야 되는 선거를 이겨버리면은 그런 박살이 날 텐데 질 거라고 예상한 대로 다행히 졌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굉장히 해당 행위적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뭐 비공표 여론조사까지도 계속 받아보시면서 캠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사실
우리 깜깜이 이후에 여론조사를 받아보지 못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염원했죠. 그렇죠. 출구조사까지 보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많이들 놀라셨을 건 분명한 거거든요. 네, 저는- 더구나 이 내란 세력한테 5선으로 그 시장을 줬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럴 우려는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원호 후보자는 경선 때부터 본선 때까지 지지율을 들어 올리는 캠페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그런 왜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했는가는 우리가 지금 정민철 세커랑 이야기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약 같은 거를 낼 때 그 이를테면은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전통시장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와닿으세요? 전통시장이 어떻게 드라이브 스루를 해요? 이것도 정책을 원래 정원호 후보 성동구청장 때부터 정책을 담당해왔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요. 어떤 한 의원분이 정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말을 잘 못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주야장천 민주당 말할게요 그냥 김어준 뉴스공장 채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나가고 하는 게 격전지인 서울에 도움이 되나요? 이를테면 그게 맞는 캠페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론조사도 네. 저희가 하우스 이펙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금 우리가 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난 대선 때는 모르겠어요. 응? 총선 때도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 분석한 걸 가지고 편향성을 이제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보다 8.2% 포인트 정도 하우스 이펙트가 여론조사 끝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는 약간 보수 쪽으로 치중돼 있습니다만 대체로 중도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론조사 꽃을 보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이기는 걸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못 보고 있었던 거지. 이게 아.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여론조사 꽃의 어떤 폐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추세선을 봤는데 네. 김재섭 의원이 네거티브를 하고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네거티브 자체가 저열한 것과 별개로 대응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뭐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싸우고 출동한 경찰을 두들겨 팬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잘한 건가요? 그게 5.18이 왜 나오는 거예요? 5.18에 대한 견해가 다르면 경찰을 패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면 5.18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저거는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완전 민주당 지지층. 5.18은 그래 저건 화날 만해.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젊었을 때 정치적 견해 차이로 뭐 싸웠고 그때 실수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끊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로 한 1, 2주 갔어요. 불리한 걸로.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방식이 너무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 몸조심 하듯이 이렇게 갔잖아요. 보여주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뉴공 얘기를 잠깐 이제 하다가 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여론조사도 하우스 이펙트 우리만 보면서 기분 좋은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 현상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확산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확산성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뉴페이스 정원호를 픽해 준 거잖아, 대통령이. 그러면은 좀 더 대중적으로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자기를 실력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저는 지나치게 뉴스공장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지지하기로 했는데 자꾸 여기서 나가서 방송을 하면 하우스 이펙트처럼 우리 또 나왔네라고 해서 지지세를 기존의 지지세를 강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확산성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더구나 겸공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우기를 시도했던 아젠다를 계속 세우지 않았습니까? 뉴 이재명을 까고. 근데 그런 채널에서 자기를 이렇게 많이 드러낸 부분 더구나 매력적이지도 않았던 내용들 네,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경선 치르면 민주당 당원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하시죠.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기성 언론을 나가서 인터뷰를 그렇죠. 했었어야죠. 정확하시죠. 채널에 나가고 안타깝죠. 거기 죄송한데 뉴스공장 보는 분들은 민주당 단일 후보잖아요. 다 찍는 분들이에요 이미.
이미 다 찍는 분들인데 거기 나가서 계속 그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딱 스포트라이트 쏴줬을 때 핵심은 정원 후보 행정 능력이 있다. 이 사람 뭐 정쟁하는 사람 아니고 행정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수동이라는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행정 능력 그러니까 실용 이거랑 그다음에 서울의 어젠다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개발 이슈 이거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캠페인 하는 내내 그냥 일반 민주당 586A1 이런 것처럼 해버렸죠. 그 주변에 다 옛날 운동권 네. 저 친문 세력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아지오 그 신발 퍼포먼스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30 아쉽다. 아까 너무나. 올 때 2030 얘기하시던데 대구의 2030이 보수적일까요? 서울의 2030이 보수적일까요? 대구가 보수적이겠죠. 대구 잘 나왔어요. 잘 나왔잖아요. 왜 잘 나왔냐면은 김부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긴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 하면서 막 울거든요. 자기 얘기 듣고 막 울거든요. 공감해준 거죠. 지지해주는 거죠. 2030들이 국정 지지율은 나쁘지 않은 편이잖아요. 코스피 얘기하고 그 2030들 관심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를테면 제가 어제 새벽에 편의점 가니까 엄청 지쳐 보이는 여성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던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 당이 우리 삶을 챙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죠. 진보 의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뭐 검찰 개혁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검찰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 4050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예전 민주당은 뭘 의제로 삼았냐면 반값 등록금 이런 거 의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결합하는 거죠. 지금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의제 어디에도 20대 30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안 찍어주거나 기성세대가 보기에 저도 물론 다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낯설거나 극우적인 얘기 나오면 찍어 누르려고 들고 정민철 그 커뮤니케이터도 뉴스공장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막 가르치려 들잖아요 탁현민이 앉혀놓고. 뭘 한다고 예? 놀랬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같이 못됐으면은 막 들고 막 대드는데 막 온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잘난 척하면서 대들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는 탁현민보다는 못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정민철 씨 얘기 들으면 내가 몰랐던 그 20, 30대의 이야기와 그들의 정서를 시선을 알죠.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이 충격적으로 사실은 학습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20, 30대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음. 그러니까 저 꼰대들이 방송에 불러다 놓고 장식으로 2030 얘기 듣고 가르치는 척한다 이렇게 듣겠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나와서 쳐 발려야지 사실은. 음. 저기 이렇게 막 사람들도 보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제가 다 옳은 건 아닌데. 그 기성 남성분들 지금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혀 청년층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분열 책동의 언어로 자꾸 남성들의 일부지만 극우화되어 있다. 여성들과의 어떤 그거를 젠더 갈등이 있다 하는데 나는 극우화 됐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 후보가 그랬어. 아이들이 요새 극우화돼 있다고. 유시민도 그랬죠. 예, 유시민도 뭐 그러고.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뭐 할 일이지만 저랑 같이 서 있는 옆에 청년 백팩을 메고 거의 쓰러질 것 같아요. 분명히 하루를 엄청 힘들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자리가 하나 나잖아요.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내가 젊은 남자인데 여기 앉아도 될까라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억압을 받고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 불쌍해. 앉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하루를 얼마나 누가 힘들게 보냈는지는 몰라요. 그거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남자는 무조건 서 있어야 되고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고 군대 얘기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책임 의무를 네가 다 해. 라는 그 짐을 떠안겨주면서 에이 극우화됐어. 소통의 창구는 막아놓고 이러면서 무슨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를 바라고 그들에 대한 정책도 하나 없으면서 아까 편의점 얘기 말씀하셔서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남성 2030 세대가 극우화되고 그리고 뭐 빨리 척결해야 되고 뇌를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살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실망한 거예요. 이쪽 기성 어른들에 대해서 말로만 구호로 다 외쳐놓고 자기네들은 자리 받고 해 먹고 윤택해 보이는데 우리는 미래가 아직 불분명하게 뭔가 놓아주질 않으면서 어떻게 청년 정책을 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못 짓겠어. 차라리 같이 욕할 수 있는 이쪽 그룹하고 어울리면서 하루하루 소확행하면서 살래. 이런 정서가 마련이 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앞에 나와서 구호 외치면서 막 청년의 삶을 바꾸겠고 이거는
위선이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짧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를 깊게 분석을 하고 잘 모른다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니 조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20, 30대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여기 우리 사회생활 다 하다가 집에 가면 그 자기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야 된다.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험 열심히 쳐서 성적 잘 받고 이렇게 다 가르쳐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시험이 전부가 아니야. 약자들 돌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자기 자식들한테는 또 그러잖아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근데 조국 후보는 어떻게 하냐면 가재, 붕어, 개구리도 잘 사는 뭐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인기를 딱 끌고 집에 가서는 아빠 준비됐다. 우리 가족 잘 헤쳐나가 보자. 반칙하고 그러면은 실컷 경쟁하라고 가르쳐놨는데 그 경쟁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였잖아요. 민주당은 2030 지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한. 그리고 쿨하지도 않아. 네. 자기 와이프가 남들한테 못하게 해놓고 왔다. 와이프가 증권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갖고 싶은 종목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아 미안하다. 먹고 사느라고 그랬다고 하든가. 그러니까 내 와이프 그거 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해 버리면 그 세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불통. 근데 보수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어. 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깔끔한 거예요. 그냥 너 시험 쳐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쳐서 살아남는 게 공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반칙하니까 차라리 그래 내가 가재 붕어 개구리라도 경쟁에서 깨지기라도 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수에. 근데 차라리 그냥 솔직한 놈들이 나은 거야. 이게- 욕망이 솔직한 놈들이. 이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건데 이걸 뭘 분석식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똑같이 많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라는 걸 인정해야 이 모든 그렇지. 문제에 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뒤지게 욕먹습니다. 그래요. 정민철 저 유박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민철 저 새끼는 민주당 내쫓아야 된다. 저 새끼 이준석이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쏟아내요. 지금 이번에도 뭐 하정우랑 정원호 진 거 정민철이 묻어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온갖 책임 회피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탓이야.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도 저 같은 애한테 야, 네 탓이니까 네가 다 이 모든 책임 다 하고 네 혼자 죽어 하고 뭐 정민철은 박지원이다. 정민철은 이준석이다. 온갖 프레임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내가 다 5년 전에 다 거쳐왔던 길을 가고 있구만.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뭐 어떤 어른들이세요? 딴지 게시판이지 뭐. 아니 근데 저도 하원기 소장님 저도 옛날부터 알고 야. 지냈고 한데 저도 하원기 소장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뭐 시대는 왔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하원기 소장님과 다른 건 내 채널이 있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려고 합니다. 네, 저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거의 피 철철 흘리면서 알고 있어요. 하은기 소장님은 진짜 뭐 낙인처럼 거의 주홍 글씨 달고 몇 년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저는 저 욕하거나 저한테 낙인 찍거나 저 린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으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거 한다고 뭐 간첩 이렇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나 저나 뭐 하나의 견해를 제출하는 거지 정답을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다르면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을 뭐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14,000분에 달하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블랙 인더스트리님께서 부울경 선거 운동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도 해주고 계시고 문저털레 유께서는 이 기회에 가짜명 중심으로 문저털레 유와 패민 민주당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또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